한반도 상공, 새벽을 찢는 경보음이 울렸다. 불과 30분. 그 짧은 시간 안에 한 나라의 하늘과 땅이 동시에 깨어났다. 세계가 불가능이라 말했던 지하 100m의 벙커, 그 벽을 관통한 강철의 이름 현무5. 누구는 그것을 괴물 미사일이라 부르고 또 누구는 침묵의 방패라 불렀다. 그리고 그 현장을 한 명의 외국인 전문가가 목격했다. 그의 아식 이름은 리처드 볼튼. 지금 그의 눈으로 본 한국의 결심과 기술, 그 경이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한계는 80m입니다. 저는 30년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리처드 볼튼, 나토 벙커버스터 전문가죠. 미국이 만든 최강 무기도 화강 한반 80m가 한계였습니다. 100m? 꿈도 꾸지 마십시오. 물리 법칙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4년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시아 어느 나라가 괴물을 만들었다. 8톤짜리 관통탄. 저는 웃었습니다. 미국도 못한 걸 누가 하겠습니까? 하지만 시험 영상을 보는 순간 웃음이 멈췄습니다. 땅이 갈라졌습니다. 지진파가 울렸습니다. 그래프가 한계선을 돌파했습니다. 110m, 120m. 불가능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전역이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제가 모르는 기술이 있었다는 걸. 세상에는 제가 무시한 나라가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지하 100m를 뚫을 수 있는 무기가 있을까요? 30년간 없다고 답해왔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화강 한반, 콘크리트 벙커, 그 아래 100m. 모든 계산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제 모든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2024년 11월 새벽 3시. 브뤼셀 나토 감시센터. 경보음이 울렸죠.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7발, 12발, 18발.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갔죠. 텔레메트리 신호가 폭증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험이 아니다. 한반도 전역이 긴장 최고조였죠. 저는 즉각 시뮬레이션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저들이 지하 벙커를 노린다면 벙커버스터 관통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에 3D 지형이 떴습니다. 화강 한반 지하 구조물. 깊이 100m. 결과가 나왔죠. 관통 실패. 각도를 바꿨습니다. 탄두 중량을 올렸습니다. 또 실패. 지하 100m 모든 계산이 벽에 막혔다. 프랑스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100m를 뚫을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 컴퓨터의 내부 보고서 한 줄이 떴습니다. 현무5, 8톤급 관통탄, 한국에서 시험 중.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8톤? 동료 몇 명이 웃었죠. 한국이? 8톤이라니 과장 아닙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문장을 북마크했죠. 사흘 뒤 나토 본부에 영상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 시험 발사 영상.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 하얀 탄체가 하늘을 가립니다. 발사음이 들렸습니다. 그 다음은 침묵. 0.7초. 그 짧은 순간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죠. 진동 그래프가 비정상 곡선을 그렸습니다. 지진파형. 이건 폭발이 아니야. 지진이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 눈앞에서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관통 후 0.7초 지연 폭발. 지하 깊숙이 파고든 뒤 내부에서 터진 겁니다. 이건 표면 타격이 아닙니다. 내부 파괴였죠. 지하의 공기가 무너지는 소리. 그게 한국이 만든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북한 텔레메트리 신호를 추적했습니다. 급감. 시험 이후 24시간 동안 북한의 벙커 내 교신이 끊겼습니다. 침묵. 누군가는 아직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8톤. 지하 100m. 지연 폭발. 지진 파형. 이 네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국. 그들이 뭔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걸 말입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현무 5. 확인 필요. 다음 날 아침 상사에게 말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소와 접촉이 필요합니다. 왜? 8톤짜리 진실을 확인해야 하니까요. 지하 100m 아래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떨림을 느꼈죠. 한국이라는 이름. 그게 제 입에서 처음으로 무게를 가졌던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제 책상 위에 두꺼운 봉투가 놓였습니다. 한국국방연구소 협력 요청 문건. 비공개 데이터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죠. 저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첫 장에 적힌 문구. 현무 5 탄두 합금 분석 자료.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죠. 숫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탄두 외피 강도, 내부 구조, 지연 폭발 메커니즘. 이건 단순한 강철이 아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강철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의도된 무게를 만든 거였죠. 실험 분석 결과를 봤습니다. 탄두 외피 강도 미국 벙커버스터보다 1.3배. 1.3배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30년간 미국이 쌓아온 기술을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저는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내부엔 지연 폭발 메커니즘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뚫고 들어간다. 그리고 기다린다. 강철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동료들을 불렀습니다. 이 자료를 봐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자료를 돌렸습니다.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합금 수치가 이상합니다. 이게 정말 가능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아니,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미국 군사위원회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오버 스펙이다. 한국은 돈이 남았나?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남은 건 돈이 아니라 기술이었다. 8톤의 침묵이 80년의 교리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시뮬레이션을 재구동했습니다. 이번엔 한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죠. 탄두 강도 1.3배, 중량 8톤, 지연 폭발 0.7초. 모든 변수를 입력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돌아갔습니다. 화면이 깜빡였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강 안반 하 110m 관통 성공. 내부 공간 붕괴율 97%. 실험실 전체가 침묵했습니다. 110m. 불가능이라던 100m를 넘어선 겁니다. 계산이 항복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응시했습니다. 빨간 선이 한계점을 돌파하고 있었죠. 이건 무기가 아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건 선언이다. 그들은 미사일을 만든 게 아니라 억제력을 조각한 겁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학생처럼 놀랐죠. 그날 밤, 저는 혼자 연구실에 남았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봤습니다. 숫자들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한국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저는 기록지를 꺼냈습니다. 맨 위에 문장 하나를 적었습니다. 나는 지금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소리를 듣고 있다. 그 아래 또 한 줄. 현무 5, 인간이 만든 가장 깊은 경고음. 창밖엔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더 요동쳤죠. 한국. 그 이름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과소평가했던 나라. 조용히 기술을 쌓아온 나라. 그들이 세상에 보여준 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의지였죠.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과소평가했다. 경외감 속에서도 불안이 깃들었습니다. 이 힘을 누가 통제할 것인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가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 110m. 그 숫자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한 달 뒤, 나토 본부에서 한미연합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주제는 명확했죠. 북한 전면 전시, 공중 우세 확보 시간. 저는 관측석에 앉았습니다. 화면에 한반도 지도가 떴습니다. 붉은 점들이 북한 공군 기지를 표시하고 있었죠.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한미연합 전투기 편대가 움직였습니다. 5분. 북한 레이더망이 무력화됐습니다. 15분. 주요 공군 기지가 타격당했죠.
30분. 화면 속 붉은 점들이 모두 꺼졌습니다. 북한 공군 30분 내 전투력 제로. 미군 분석관이 발표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30분. 하늘은 이미 한국의 영역이었습니다. 하늘은 공군이 잠그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한국 측 브리핑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땅은 현무가 끝냅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현무 5 배치 지도가 나타났죠. 전국 곳곳에 배치된 발사대들. 완전한 3차원 억제력 체계입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공군이 하늘을 잠그고 현무 5가 지하를 끝냅니다. 이제 적은 숨을 곳이 없다. 공중에서는 번개가, 지하에서는 지진이 울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억제의 방정식이었죠. 적은 하늘을 보지 못했고 땅을 믿지 못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한국형 위성 감시 시스템. 독자 텔레메트리 시스템 가동 중입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미국 위성 없이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네, 이미 작동 중입니다. 미국이 하던 일을 이제 그들이 스스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를 돌아봤습니다. 그도 같은 표정이었죠. 놀라움과 존경이 뒤섞인 얼굴. 이제 그들이 직접 본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위성 화면이 실시간으로 떴습니다. 북한 전역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죠. 미사일 기지, 벙커, 이동식 발사대. 모든 게 투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건 무기 경쟁이 아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철저한 생존의 공식이다. 한국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억제는 공포가 아니라 질서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억제의 정의를 한국이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 한국 국방청 관계자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걸 해낸 겁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생존이 절박했으니까요. 단순한 대답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평화로워 보이는 도시. 하지만 그 아래엔 철저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하늘을 지키는 전투기, 땅을 지키는 현무 5, 모든 걸 보는 위성. 내가 본 건 무기가 아니라 국가의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이제 자력으로 하늘과 땅을 지킨다. 그 아래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동맹이 아니라 한국과의 자부심을 받다. 억제는 공포가 아니라 질서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힘이 아니었습니다. 의지였죠. 생존하겠다는, 지키겠다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그 단단한 결심.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세계에 남길 것이다. 30분.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늘이 결정됐습니다. 110m. 그 깊은 곳까지 현무가 닿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그걸 목격한 증인이었죠. 그리고 이 증언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2주 뒤, 나토 본부 대회의실.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자료를 들고 회의실에 들어갔죠. 공기가 달랐습니다. 냉랭했습니다.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데이터는 조작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유럽 연구진 대표가 나섰습니다. 관통 실험 재검증을 요구합니다. 8톤급 탄두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미국도 못한 기술을 한국이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의도적인 기술 폄하였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자료를 테이블 위에 놓았죠. 조작이라면 저 그래프는 거짓말을 잘하는군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볼튼, 당신은 너무 한국 편입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데이터 편입니다. 그날 오후, 제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볼튼. 네. 한국 편을 드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상사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했죠.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입니다. 연구 계약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진실을 정치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상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조심하세요, 볼튼. 그날 저녁, 미국 언론이 가세했습니다. 한국 현무5, 과장된 성능 논란. 8톤급 벙커버스터, 검증 필요? 헤드라인이 쏟아졌죠. 저는 뉴스를 껐습니다. 그들의 의심은 총보다 차가웠습니다. 일주일 뒤,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진이 직접 나토 시험장을 방문한다는 겁니다. 실시간 관통 시연을 제안했죠. 우리는 숨기지 않습니다. 한국 측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우리는 숨기지 않는다. 얼마나 당당한 말입니까? 얼마나 자신 있는 태도입니까? 사흘 뒤, 인천공항에서 연구진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영접 나갔죠. 연구진 대표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리처드 볼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신 보고서 읽었습니다. 공정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감만 있었죠. 시연 준비는 됐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토 시험장. 유럽 전역에서 관측단이 모였습니다. 미국 군사위원회 대표도 왔죠.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거짓말을 했는지, 아니면 진짜인지. 저는 관측실에 앉았습니다. 밖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죠. 한국 연구진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침착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 적힌 문장. 나는 언제부터 두려운 쪽이 아니라 의심하는 쪽에 서 있었던가. 진실은 어느 쪽에 있는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진실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늘 비싼 대가를 요구했죠. 데이터는 침묵했지만 제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폭우는 계속됐습니다. 저는 철제 벙커 속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데이터 송신기를 켰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집니다. 내일이면 진실이 드러나죠. 비가 내리는 소리조차 제 안의 긴장을 덮지 못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빗물이 유리를 타고 흘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험장 조명만 밝게 빛나고 있었죠. 내가 본 것이 진짜인지 내일이면 알게 되겠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노트 마지막 장에 문장 하나를 적었습니다. 모든 수치가 판결을 내릴 것이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커리어가 내일 시험대에 오릅니다. 제가 믿었던 데이터가 진짜인지, 한국이 정말 해냈는지, 아니면 세계가 속은 건지.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저는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내일, 강철이 대답할 겁니다. 숫자가 진실을 말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앞에 설 겁니다. 증인으로. 비가 그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죠. 시험의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 6시. 나토 시험장이 깨어났습니다. 저는 관측실로 향했습니다. 이미 수십 명이 모여 있었죠. 유럽 각국 대표, 미국 군사위원회, 언론사 기자들. 모두가 같은 것을 보러 왔습니다. 진실을. 한국 연구진이 시험장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침착했습니다. 대표 연구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관통 깊이 120m의 인공 화강암 터널 실험입니다. 120m. 110m도 아니고 120m. 더 깊게 파고든다는 겁니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과한 거 아닙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관측 화면이 켜졌습니다. 전 세계 군사위성 12기가 동일 궤도에서 추적 중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심판이었죠. 발사 준비 완료. 한국 측 엔지니어가 보고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손에 땀이 맺혔습니다. 8, 7, 6. 관측실이 조용해졌습니다.
5, 4, 3. 심장이 두근거렸죠. 2, 1. 발사.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발사음보다 느리게 들린 게 있었습니다. 지면의 떨림. 땅이 진동했습니다. 계측 그래프가 순간적으로 전환됐죠. 지진파형. 120m, 인간이 만든 가장 깊은 시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화면 속 현무 5가 땅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0.5초, 0.6초, 0.7초. 폭발. 아니, 폭발이 아니라 지각이 울렸습니다. 모든 음향이 멎었습니다. 그리고 대지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3초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천천히.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관측 드론이 터널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화면에 내부가 나타났죠. 완전 붕괴. 120m 깊이의 화강암 터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붕괴율 측정 결과가 떴습니다. 97%. 거의 완벽한 파괴였습니다. 강철이 의심에 대답했다. 저는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미국 분석관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독일 연구진이 박수를 쳤습니다. 관측실 전체에 박수가 퍼졌죠. 한국 연구진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침착하게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 모습이 더 강렬했습니다. 한국 대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대답입니다. 짧은 한마디.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진실은 소리가 아니라 진동으로 전해집니다. 저는 그날 그걸 배웠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각국 언론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미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과연 이 기술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통제는 두려움의 언어입니다.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그들은 신념의 언어를 말합니다. 한국 연구진이 제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 발이 세계의 교리를 바꿨습니다. 저녁 뉴스가 나갔습니다. CNN 헤드라인. 현무 5, 세계 벙커버스터 기준 제정에. BBC도 보도했습니다. 한국 기술, 나토 시험 통과. 미국 국방성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중국 방산업체도 회의를 소집했죠.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현무 5 실사격 검증 보고서.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제목을 지웠습니다. 다시 적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수학의 완성. 그들은 기적을 만든 게 아니라 의심을 끝냈습니다. 30년간 불가능이라던 것, 100m 벽이라던 것. 한국이 120m로 답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시험장 조명이 여전히 밝았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죠. 조용했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 모습이 더 강력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문장. 현무 5는 기술이 아닌 선언이었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클릭 한 번. 그 순간 30년 커리어가 정리됐습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냉소에서 경외로.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내일부터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한국을 보는 시선이 달라질 겁니다. 120m. 그 숫자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시험이 끝난 다음 주. 나토 본부에서 긴급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제목부터 불편했죠. 한국 기술, 전략 균형 위협 가능성. 저는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이 견제였습니다. 과도한 공격력. 지역 안보 불안 조성. 기술 이전 통제 필요.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정이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실패가 아니라 변화였습니다. 며칠 뒤 몇몇 유럽 국가들이 움직였습니다. 한국산 무기 수입 제한 검토. 기술 협력 재논의. 외교적 압박이 시작됐죠.
모든 제국은 새 강철 앞에서 불안을 느낍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반응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ICBM엔 못 미치는 수준. 러시아 국방부, 과장된 성능 평가. 조롱이었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달랐죠. 양국 모두 한국산 무기 수입선 차단을 시도했습니다. 이제 기술은 외교의 언어가 됐습니다. 외교전이 본격화됐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세계의 균형추로 부상한 겁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냉철하게. 그런데 흥미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도 논쟁이 일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술 정말 써도 되는가? 시민단체들이 물었습니다. 너무 강력한 무기 아닌가? 윤리적 고민이 터져나왔죠. 국민적 자부심과 도덕적 책임감이 충돌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강함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다. 그들은 힘을 가졌지만 두려워했습니다. 바로 그게 성숙함이었죠. 일주일 뒤, 제게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BBC였습니다. 생방송 인터뷰. 저는 스튜디오에 앉았습니다. 조명이 밝았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볼튼 박사님, 현무5는 세계 평화를 위협합니까?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건 침묵으로 세계를 지키는 무기입니다. 진행자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침묵으로 지킨다니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억제란 침묵 속의 가장 큰 목소리입니다. 현무5는 한 번도 실전에 쓰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존재만으로 전쟁을 막습니다. 그게 바로 평화입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진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려하는 게 당연합니다. 변화는 늘 불안을 동반하니까요. 하지만 두려움과 존중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강함은 파괴가 아니라 절제에서 완성됩니다. 저는 그날 그 말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찬성과 반대가 엇갈렸습니다. 볼트는 한국 로비스트다. 아니다. 그는 진실을 말했다. SNS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기술에 감동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섰죠.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침묵당하지도 않겠습니다. 현무5는 방어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강철은 우리의 손으로 통제합니다. 짧은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화면 속 한국 국민들을 봤습니다.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자부심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자부심. 그건 도발이 아니라 존엄이었습니다. 외교적 폭풍이 계속됐습니다. UN 안보리에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무기 기술 투명성 제고. 의제로 올라왔죠. 압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술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이건 주권입니다. 누군가는 그걸 도발이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존엄이라 불렀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나토 본부 제출용.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 현무5 전략적 함의와 국제사회 대응 방안. 하지만 본문은 달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현무5는 위협이 아니라 균형이다. 세계는 한국을 제재할 게 아니라 배워야 한다. 억제의 진짜 의미를. 상사가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었죠. 볼튼, 이건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원래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게 제 임무입니다. 상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커리어가 위험해질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년간 거짓말을 할 순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확신으로 가득했죠. 한국은 옳았습니다. 세상이 틀렸습니다. 침묵으로 세계를 지키는 무기. 그게 현무5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도발이라 했고 나는 그것을 존엄이라 불렀다. 폭풍은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 진실의 편에 섰습니다. 2025년 2월 어느 밤. 새벽 2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나토 긴급 경보였죠.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한반도 전면전 징후 포착.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10분 뒤 나토 본부. 상황실이 난리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한반도 지도가 떠 있었죠. 빨간 점들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 위성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텔레메트리 신호 폭증. 북한 전역에서 37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데이터가 감지됐습니다. 37개. 이건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텔레메트리가 비명을 질렀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동시다발 발사 준비. 목표는 명확했죠. 남한 전역. 이건 실험이 아니다. 전면전이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긴급 영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국방청 상황실과 연결됐죠. 화면 속 한국군 장성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한국군 합참이 보고했습니다. 삼축체계 가동 준비 완료. 현무5 즉각 배치 명령 대기 중. 미국 측 대표가 말했습니다. 아직 발사하지 마십시오. 외교적 해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신중론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한국 측 표정이 단단했죠. 이건 선제 공격이 아니라 생존 명령이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전쟁은 소리로 시작하지만 평화는 침묵으로 완성됩니다. 서울 국방청 상황실. 화면을 통해 봤습니다. 각군 지휘관들이 모여 있었죠.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한국 합참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하 100m에 있는 지휘소부터 없앤다. 짧은 명령.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버튼 하나가 국가의 운명을 바꿨다. 손이 움직였습니다. 버튼이 눌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폭발음 대신 심장의 고동을 들었습니다. 버튼이 눌리는 순간 세계가 멎었습니다. 발사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한국 전역의 현무5 발사대가 움직였습니다. 나토 상황실의 모든 화면이 한반도를 향했죠. 초고속 발사.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위성 화면을 봤습니다. 현무5가 대기권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낙하했죠. 공기가 진동했고 시간마저 멈췄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충격.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화강암 집안이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지가 들썩였죠. 지진파 감지 그래프가 미친 듯이 튀었습니다. 규모 5.2. 인공 지진이었습니다. 현무5는 미사일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30초가 지났습니다. 1분. 2분. 북한 텔레메트리 신호를 추적했습니다. 급감. 5분. 신호가 0이 됐습니다. 모든 지휘통신 두절. 완전히. 상황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빨간 점들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죠. 37개의 미사일 발사 준비 신호. 모두 정지. 모든 신호 정지. 데이터 분석관이 보고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북한 전역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지휘체계가 마비된 겁니다. 30분. 하늘과 땅이 고요했습니다. 그 침묵이 바로 평화였습니다. 미국 측 대표가 말했습니다. 전쟁이 멈췄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전쟁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현무5가 막았으니까요. 한국 상황실 화면을 봤습니다. 장성들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승리를 자축하지도 않았죠. 다만 숙연했습니다. 그 모습이 더 강렬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저장했습니다. 그날의 기록, 그날의 침묵, 모두 저장했죠.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방금 전쟁을 막았습니다. 단 30분 만에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2025년 2월 현무5가 전쟁을 멈췄다. 30분간의 침묵이 평화를 만들었다. 이것이 억제의 완성이다. 그날 밤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봤습니다. 무기가 전쟁을 막는 순간을, 강철이 평화를 지키는 순간을, 침묵이 승리하는 순간을. 해가 떠올랐습니다. 한반도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죠. 현무5가 지켰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하나였습니다. 억제의 이름으로. 그날 이후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CNN이 가장 먼저 보도했죠. 헤드라인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코리어 스타프스 더워 비포 이 스타츠. 한국이 전쟁을 시작 전에 막았다. BBC도 뒤따랐습니다. 더 사일런트 빅터리 H와 EU 나노미터 U-5. 침묵의 승리. 세계가 한국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저는 각국 뉴스를 돌려봤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조용했습니다. 논평 없이 사실만 전했죠. 러시아 국방부가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상호 이해와 대화 필요. 미국 국방성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안정화 환영. 동맹국 한국의 자제력 평가. 견제가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죠. 일주일 뒤 한국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섰습니다. 청와대 브리핑룸. 카메라가 그를 향했죠. 저는 생중계로 봤습니다.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침묵당하지도 않겠습니다. 현무5는 파괴가 아닌 억제입니다. 우리의 강철은 우리의 손으로 지킵니다. 짧은 연설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있었죠. 카메라가 국민들을 비췄습니다. 광화문 광장, 서울역 광장, 부산 해운대. 사람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자부심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자부심. 우리는 침묵당하지 않겠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세상은 드디어 한국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놀라운 소식들이 이어졌습니다. 중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형 감시체계 도입 검토. 동남아 국가들도 움직였죠. 방공망 협력 요청. 유럽 일부 국가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억제 시스템 벤치마킹. 기술의 수출이 시작된 겁니다. 아니, 개념의 확산이었습니다. 저는 방산포럼에 초청됐습니다. 파리 국제방산전시회. 연단에 섰죠. 수백 명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판 게 아니라 억제의 철학을 수출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강철이 만든 것은 공포가 아니라 질서였다. 현무5는 파괴의 도구가 아닙니다. 평화의 설계도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무기의 시대는 끝났다. 의지의 시대가 시작됐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를 떠올렸죠. 30년 전 젊은 군사 분석가였던 저. 벙커버스터를 설계하던 시절. 저는 폭발을 예측했습니다. 파괴를 계산했죠. 승리를 시뮬레이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설계했습니다. 억제를 계산했죠. 전쟁을 막는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나는 폭발을 예측했지만 한국은 평화를 설계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파리의 야경이 아름다웠죠. 평화로운 도시. 그 평화를 지키는 방법을 한국이 보여줬습니다. 나는 오늘 한 나라의 기술에 경배를 바친다. 석 달 뒤 저는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캠브리지 제 서재. 오랜만에 돌아온 공간이었죠. 책장이 가득했습니다. 30년간 모은 자료들. 전쟁에 관한 모든 것. 저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창밖엔 비가 내렸습니다. 영국의 봄비. 조용했죠. 저는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표지에 적힌 제목. 현무 파이브 보고서 R. 볼튼. 손끝이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제 인생의 정점이었습니다. 30년의 결산.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죠.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결론 부분. 적혀있던 문장. 현무 파이브는 무기가 아니라 의지다. 한국은 기술로 평화를 만들었다. 이것이 21세기 억제의 완성이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데이터와 진동을 본다. 그 안에는 한 나라의 결심이 박혀 있다. 이름하여 현무 파이브.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보고서를 닫았죠.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소리. 이 평화를 지키는 법을 한국이 세상에 보여줬습니다. 강철로. 그리고 침묵으로.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비를 맞는 캠브리지를 봤습니다.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 한국의 강철이 세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들리지 않게, 하지만 확실하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이름은 현무 파이브였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스탠드 조명을 껐습니다. 서재가 어둠에 잠겼죠. 하지만 제 마음은 밝았습니다. 평생 전쟁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쟁을 멈추는 법을 보여줬습니다. 강철이 폭발할 때 그들은 평화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억제란 두려움의 균형이 아니라 신념의 무게였습니다. 저는 오늘 데이터를 넘은 결심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무 파이브. 그리고 한국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